제가 이제 소개해드릴 책은 그릿이라는 책입니다. 그릿은 영어로 GRIT, 끈기라든지 집념, 뭐 열정을 가진 끈기, 뭐 이런 뜻으로 설명이 되는데요. 이 책을 쓰신 분은 이제 앤젤라 덕워스라는 이제 분입니다. 이 그 작가는 이 책을 통해서 이제 많은 그 상을 받았고요. 지금 펜실바니아 심리학과 교수로 있습니다. 이분이 역대 대통령들을 자문할 정도로 어떤 그 굉장히 어떤 대중의 관심과 또 리더들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분이기도 합니다. 이분은 이제 사람이 이렇게 성공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재능이 아니고 똑같이 얘기합니다. 노력이나 끈기라고 이렇게 봅니다. 이분은 그 대학을 졸업을 하고 맥킨지 그 컨설팅 회사에 취직을 합니다. 맥킨지 컨설팅 회사는 미국 또는 세계의 명문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이 가고요. 그런 학생들을 좋아하는 회사고요. 그리고 그 회사에 취직을 하는 순간 굉장히 많은 급여를 받습니다. 연봉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이제 뉴욕에서 뭐 진주 목걸이와 또 이렇게 정장을 입고 출근을 하는 엘리트 삶을 살게 되죠. 근데 이제 그 일을 하다가 그만두고 굉장히 그 뉴욕의 가난한 지역에 선생님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수학을 가르치게 되는데요. 그 수학을 가르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학생들을 훈련하고 가르치면서 어떻게 하면 어떤 학생들은 공부를 잘하고 어떤 학생들을 공부를 별로 못하는데 수학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다 타고난 재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수업을 가르칠 때 학생들한테 수학을 가르칠 때 그 학생들 중에 그 천재적인 어떤 그 수학적 재능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있고 그런 학생들이 나중에 그 학기 말에 성적이 되게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런 학생들보다는 잘 못했지만 꾸준히 열심히 한 학생들이 성적도 좋았고 나중에 더 재능을 발휘하더라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리학 전공으로 해서 다시 대학에 가서 석사 박사로 이제 그 공부를 하는데 그런 좀 인간이 그 성공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심리학적으로 중요하다고 보는 이런 끈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교수님 밑에서 이제 연구를 진행을 하죠. 그래서 이분이 말하는 이 그릿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성공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발전을 추구한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다. 그들이 해야만 하는 일 중에 일부는 지루하고 좌절감을 안기고 심지어 고통스럽다 해도 추워도 포기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들의 열정은 오래 지속됐다. 여기에 이제 이분이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정수가 이제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릿이라는 것은 열정과 결합된 끈기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변을 보면 굉장히 이제 뭐 어떤 큰 성공을 거둔 사람, 뭐 돈을 많이 벌었다는 의미가 아니라요. 어떤 한 분야에서 전문가, 뭐 김연아 선수라든가 또 뭐 그 수영 어떤 그 세계 최고의 어떤 수영 선수들이라든지 또 뭐 그 피아니스트, 뭐 음악, 뭐 이런 분들이 재능인 것처럼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재능이라기보다는 아주 지치지 않는 끈질긴 연습벌레였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재능 신화를 가지고 있어요. 재능 신화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노력과 어떤 열정적인 연습보다는 그 사람이 타고났다. 그래서 모차르트 같은 사람은 타고난 천재다라는 것. 근데 모차르트도 타고난 천재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 아버지가 음악 교사였고 어린 시절에 계속 음악을 들려줘서 청음이라든지 다양한 분야에서 재능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또 모태 미녀를 좋아해요. 그 운동을 열심히 해서 예뻐진 사람들 또는 뭐 성형이나 뭐 이런 걸 싫어하고 타고날 때부터 예뻤던 사람을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능 시험이 끝나면 인터뷰를 하잖아요. 뭐 다른 사람처럼 똑같이 잤다. 그래서 자기가 천재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을 부각시키는 걸 사람들은 더 좋아해요. 보통인이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점수를 얻고 수능 만점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보다 그래서 우리는 재능 신화 타고난 어떤 천재를 좋아하지 노력하는 어떤 천재를 별로 안 좋아하는 이상한 풍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재능 이런 것들은 다 타고난 것으로 사람이 전문가의 경지에 오르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열심히 그 노력을 하시면 그 분야에서 최고의 어떤 그 전문가로서 인정을 받게 되는데요. 거기에 이제 그런 사람들 100명을 이분이 인터뷰를 했더니 어떤 부분이 다르냐면 자기의 일을 무척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에 몸을 바쳐서 열심히 연습하고 전문가의 경지에 오르냐면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그런 그 연습을 더 많이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 분야를 정말 자신이 좋아하는 거를 잘 찾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사람은 처음에는 직업이었다가 천직이 됩니다. 그래서 마치 하늘에서 이 사람을 위해서 만든 직업인 것처럼 천직이 돼버린다는 것이죠. 그럴 정도로 그 사람이 어떤 자기 하는 일에 대해서 그 관심을 가질 때 더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들 그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것 아시나요? 그 어떤 사람이 한 분야에 1만 시간 정도를 투자하면 세계 최고의 전문가적 경지에 오를 것이다 라는 이론을 가지고 발표를 한 것이지요. 근데 그 1만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한 10년 정도 됩니다. 우리 학교에 그 피아노 교수님들이 계시는데 제가 그 1만 시간의 법칙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모든 분들이 다 나는 뭐 10년 이상 피아노를 쳐왔기 때문에 1만 시간 이상을 초과했지만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되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시 살펴보니까 이 저자가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책 이후에 1만 시간의 재발견, 재법칙이라고 하는 책을 또 썼어요. 거기에서 나오는 것은 그냥 10년 또는 1만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 안에는 의식적인 연습이라고 하는 행위가 수반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의식적인 연습이라는 것이 그릿이라는 책의 저자가 이야기하는 그 끈기 있는 연습, 그런 끈기 있는 연습을 통해서 자기 성찰을 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부정적인 어떤 피드백을 받을 때 그것을 외면하지 않고 계속 고치고 고쳐서 완전히 자기가 잘 안 되는 부분을 자신감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자기 스스로만의 의식적인 연습을 지속적으로 날마다 반복적으로 한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런 최고의 경지에 오른다. 뭐 첼로에서 유명한 요요마라든지 뭐 이런 그 유명한 음악가들도 다 그런 경지를 통해서 세계 최고의 첼리스트가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디 앨런이 한 이야기를 하나를 얘기하고 이제 마칠까 하는데요. 그분은 그만두지 않는 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출석만 하면 8알은 성공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든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는 부분에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시작만 해도 80%는 이미 성공한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은 시작하지 않는 것, 그리고 시작한 이후에 의식적인 연습을 하지 않고 자기의 한계를 설정해서 그 안에 자기를 가둘 때 이런 그 전문가적인 세계 최고의 수준의 경지에 오르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재능이라기보다는 노력이고요. 의식적인 연습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 책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